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저에게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디자인 쪽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중여고 나와서 여대 의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또 취업도 여초 집단으로 취직해서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대학 다닐 때 소개팅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왠지 그때는 소개팅으로 누굴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슬슬 조급해지는 겁니다. 맨날 주변에서 결혼 안 하냐고, 언제 시집 갈 거냐고 그렇게 부추기더니 저도 모르게 빨리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때마침 대학 동기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빨리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하며 설레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 남자는 얼굴이 빼어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훤칠하고 듬직해 보였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인상이 좀 험상궂게 생겼었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생각보다 소녀소녀한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자 저랑 비슷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저도 여초 집단에서 생활하느라 남자를 많이 못 만난 쑥맥이었는데 이 남자도 남중남고를 나와 대학을 갔지만 남초과를 가서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본 사람이었더라고요. 웃긴 게 그 이야기하다가 엄청 친해지고 술도 마시다가 어느새 보니 저희 둘이 사귀고 있더라고요. 혼기도 다 찼고 그 남자도 번번한 직업도 가졌겠다.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자 하고 그렇게 혼인을 했습니다. 신혼이라고 엄청 행복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내 편, 내 사람이 생겼다는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제 마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도 신혼 1년 동안은 좀 깨소금 뿌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신혼생활 중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접대나 거래처를 만나야 한다고 하며 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이것도 일이 연장이다 생각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몸도 못 가누고 어디서 토하고 온 건지 냄새가 풀풀 풍겨서 짜증이 확 났지요. 겨우겨우 화장실로 밀어넣어 씻긴 후 침대에 눕혀서 잠을 자게 했어요. 자고 있는 남편이 얼굴을 보니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눈에 남편 핸드폰이 보이는 겁니다. 핸드폰을 열어 회사 사람들과 주고받은 톡방을 본 순간 저는 얼음이 되었어요. 접대라는 명목하에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술 마시고 놀고 아주 난리를 친 거였습니다. 남편이 그 술집 여자랑 이 차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탬버린 들고 별짓을 다 하며 놀았다는 게 저는 화가 났지요. 아무리 회사 사람들이랑 접대라는 명목으로 밤 늦게까지 술을 먹는다고 해도 여자 나오는 술집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고 남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술이 약간 덜 풀린 채 해장국을 해달라고 말하는 남편이 주둥이를 파리채로 탁탁 치면서 말했어요. 당신 뭐야? 접대한다면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간 거였네. 아직도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회사 회의해? 여보네 회사가 무슨 소기업이야? 장난하냐고. 그냥 회의한 것도 아니고 카톡 내용 보니까 아가씨들 하나하나 초이스해서 더러운 짓 했더만. 설마 당신 2차까지 간 거야? 그런 거야? 진짜 당신 순수하고 여자 모르는 쑥맥인 줄 알았는데 아주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 다 하고 다니는구나. 그럴 거면 당신은 안 만났지.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충격적 폭로에 남편은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남편은 해명을 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정말 그 술집 너무 가기 싫어.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그런 여자 나오는 술집 완전 중독자야. 나 신혼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술집 데려가고. 그런 사람이야 진짜. 나 맹세코 아무 짓도 안 했고 더러운 팀장 놈이랑 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진짜 거기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제발 여보, 오해하지 마. 나도 그런 곳 가기 싫어. 그런 여자 나오는 술집 추워도 관심 없어. 여보 제발 나 좀 믿어줘. 이렇게 무릎 꿇을게. 진짜 여보가 원한다면 그냥 건스럽 때려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게. 제발 하며 싹싹 빌고 해명하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울먹울먹하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 남중남고 나와서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본 사람인데 한번 믿어주자 했습니다. 그래도 쉽사리 남편에 대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희 마음을 눈치채고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결백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그런 여자들이랑 어울리고 잠자리 하는 거라고 하며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찝찝한 마음을 애써 숨긴 채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파리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원래 패션 마케팅 쪽에 근무하고 있어서 출장 갈 일이 없었는데 제가 부서를 옮기고 또 고등학교 때 불어를 제2의 언어로 선택했어서 그렇게 등 떠밀다시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혼자 남아있을 남편이 걱정되어 우동 넣고 팔팔 끓인 곰탕에다가 사태를 쭉쭉 찢어 넣은 후 소분하고 밥도 갓 지은 거 다 1인분씩 포장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었어요. 그래도 꼴의 남편이라고 아내인 제가 나름 신경 써서 챙겨주었지요. 금방 갔다 오겠다고 집 잘 지키고 있으라는 말을 남긴 후 저는 파리에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된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파리에 출장 간다고 해서 다들 부러워했지만 여행이 아니라 일로 간 거였기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에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요. 평일이라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집 할머니도 같이 탔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뭔 짐이 그렇게 많냐고 하길래 저는 파리로 일주일간 출장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대답을 듣고 할머니께서 정말 토끼눈을 하며 엄청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 왜 놀라세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대답을 피하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며 말을 아끼는 겁니다. 좀 이상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에 들어갔지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하고 녹초가 된 몸을 싹 씻고 잠에 들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띵동 띵동 하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누구지? 하고 인터폰을 본 순간 화면에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 할머니께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저에게 건네준 겁니다. 아이고 참, 외국서 일주일간 일한 거면 얼마나 속이 느글느글하겠어. 아까 집에 있는데 아가씨 생각이 자꾸 나서 묵은지 돼지찜이랑 감자전이랑 이것저것 좀 가져왔어. 오늘은 집에서 밥 해먹지 말고 이거로 먹어. 하면서 건네는 겁니다. 화들짝 놀랐어요. 옆집 할머니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오다 가다 만날 때 인사했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호의에 순간 의심을 했습니다. 음식에 독 있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도 잠시 할머니는 제가 죽은 막내딸이랑 너무너무 닮았다며 그래서 주는 거니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옆집 할머니를 잠깐 저희 집안으로 모셨어요. 파리에서 사온 초콜릿이랑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집에 있는 참외랑 과일 좀 싸드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집에 온 옆집 할머니가 안절보절 못하고 뭔가 자꾸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할 말 있으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옆집 할머니는 조심스레 저에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남편이랑 요즘 사이가 어떠냐고. 사실 다름이 아니라 일주일간 출장 갔을 때 남편이 거의 매일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 푹 숙이고 안 본 척 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야 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냐고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옆집 할머니는 그냥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막내딸이 남편 외도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꾸 생각나더라고. 하이 참 늙은 게 주책 맞아가지고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하네 라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겨우겨우 진정시키고 할머니를 보낸 뒤 남편이 오기까지를 기다렸어요.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 할 텐데 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중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가기 전에 비워둔 쓰레기통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서 사용된 콘돔들이 무더기로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본 순간 증거를 잡았다 싶으면서도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이혼을 하려면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수습하자 라는 마음으로 손에 비닐장갑을 낀 뒤 그걸 꺼내가지고 검정 봉다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소금을 뿌렸어요. 당장 꺼지라고. 이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돼지 새끼야. 와이프 없을 때 업소 여자 집에 불러서 놀면은 좋냐고. 니 지금 하루에 매일매일 다른 여자 집에 들여와서 더러운 짓 한 거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났다고 하며 남편 멱살을 잡으려고 하니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냐고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검정 봉다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내가 출장 가기 전에 쓰레기통 다 비워놨는데 이 콘돔 뭐냐고. 이래도 거짓말 칠 거냐고 이 더러운 놈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그제서야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전 남편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냥 나가 뒤지라고 하면서 막말도 퍼부었고요. 너 같은 더러운 놈이랑 절대 못 산다고 선포를 한 뒤 남편 집에서 내쫓았고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곰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 같은 남자가 뒤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문란하고 더럽게 노는 모습을 알게 되니 1분 1초라도 같이 있기 싫더라고요. 정말 그때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시댁이랑 남편 쪽에서 이혼을 길게 끄는 걸 원치 않아 저에게 많은 돈을 쥐어준 채 합의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소송 길게 하기 싫고 그냥 돈이나 받고 떨어지자 하는 마음으로 나름 큰 돈을 받고 그렇게 합의 이혼했네요. 정말 세상에 믿을 남자 없다더니 그 사실이 저에게 해당되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말을 안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언젠간 들통나겠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아이를 가지고 난 후에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단 낫겠죠.
하여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